탄저병이 강하고 상품성까지 인정받은 홍성 홍이 딸기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현지 판촉 행사를 확대하는 등 수출길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설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차표 예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 예매가 이뤄지면서 고령층들은 표를 구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안 경렬 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통신이 두절됐던 어선을 근처에 있던 조업선이 발견하면서 해경이 선원 3명을 전원 구조했습니다. 청양과 논산 등 충남 동남부 6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김민지 아나운서, 혹시 딸기 좋아하시나요? 딸기 좋아하죠. 그래서 딸기 음료나 또 딸기 케이크 같이 딸기가 들어간 음식을 자주 먹곤 합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요즘에는 딸기 중에서도 병에 잘 안 걸리고 당도가 높은 홍이 딸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해당 품종을 홍콩과 같은 다양한 나라에 수출을 추진해 지역 농가의 소득을 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이 시작된 딸기 농가. 빨갛게 익은 딸기가 눈길을 끕니다. 홍성군과 한 농업회사 법인이 10년에 걸쳐 개발한 홍이 딸기입니다. 지난 2022년 품종을 등록한 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홍성 지역에서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홍이는 다양한 유전자를 활용해 탄저병과 시든병 등의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공간에서 딸기 재배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서량과 같이 재배한 결과 탄저병에 걸린 서량과 달리 홍이는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농가는 서량에 비해 단가도 높아 소득이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량 대비 탄저나 시드름병에 강하고요. 또 이제 식재했을 때 그 조금 부담감은 적죠. 병에 강한 품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소득도 전년 대비 한 1.5배는 더 되는 것 같아요. 홍이는 다른 품종보다 당도가 20에서 30% 정도 더 높습니다. 서량과 비교했을 때도 당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브릭스가 최대 3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착색 기간에 따라 사과 맛과 포도 맛 등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 데다 과육이 크고 단단하며 과일에 빈 곳이 생기는 확률이 낮아 수출에도 적합합니다. 향이 또 복숭아 향도 나고 포도 향도 나고 향이 좀 독특하고 또 한 가지는 딸기가 큼에도 불구하고 과육이 단단해가지고 먼 지역에 보낼 수 있는 수출에 유리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홍성군은 지난달 한국 딸기 수출 전 세계 1위 국가인 홍콩에서 홍이 판촉 행사를 진행한 결과 일본과 중국 딸기에 비해 높은 당도와 좋은 식감으로 현지인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전했습니다. 홍성군은 홍이 딸기의 재배 면적을 지난해 17농가에서 올해 60농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성 지역은 겨울철 큰 일교차로 인해서 딸기의 품질이 좋아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최고의 경매 가격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선호도가 아주 높은 신품종 딸기에 대한 육종 개발과 재배 기술 개발로 전국 제1의 딸기 생산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홍성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홍이 딸기. 한국을 넘어 홍콩과 미국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서량을 넘어 새롭게 K딸기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설날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8일부터 설 연휴 기간 기차표 예매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 앱 등 비대면으로만 진행돼 온라인 예매가 서툰 고령층들은 표 구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마산역 대합실입니다. 설 연휴 기차표 예매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4년 전부터 명절 기차표는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우선으로 예매가 진행됩니다. 자녀분에 대해서만 현장 예매가 가능하다 보니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스마트폰 앱 등으로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예매할 수 있지만
고령층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활용을 잘 못하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활용을 잘 못하니까 아예 못하죠. 뭐 불편하고 물어봐야 되고 물어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은 많이 힘들어요. 고령층일수록 직원이 직접 표를 파는 현장 창구 운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역사 한편에는 키오스크를 통해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현장 창구를 통해 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레일이 국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 설 연휴 60대 이상 앱 예매율이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도 자녀와 손주 등의 도움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냥 판매가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애나? 어르신들이 요새는 많으니까 애들한테 하면은 인터넷으로 하면은 빠르기는 빠르고 편리하기는 하대요. 코레일도 고령층을 위한 대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만 65살 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 우선 예매 기간을 운영하고 올해부터 좌석 할당률도 기존 10%에서 20%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고령층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 나오면서 현장 창구 재운영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태안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선원이 구조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아침 9시 30분쯤 어선의 통신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경렬 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근처에 있던 조업선이 전복된 선박을 발견하고 선원 3명을 전원 구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어선은 조업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파도로 인해 전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원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청양과 논산 등 충남 동남부 6개 시군에 10일 정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충남 동남부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81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약자와 어린이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한 성인도 외출 시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외벽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아파트 공사 현장. 2년 전 이맘때쯤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모습인데요. 당시 이 사고로 건설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바로 인재였습니다.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한 뒤 콘크리트가 굳기도 전에 지지대를 철거한 게 연속적인 붕괴의 단초가 됐는데요. 붕괴 사고 이후 건설업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원청과 하청, 재하청 구조는 물론이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도 여전합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증액 요인이 발생하면 책임은 하청이 져야 합니다. 붕괴 사고 관계자들은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로 참사를 마주하고 있을까요? 3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건데요. 국민의 목숨과 직결된 안전 문제, 과연 누군가의 지시가 있어야만 따를 수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산시 읍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어린이가 1톤 화물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70대 화물차 운전자가 전멸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당진사랑 상품권 발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상품권 발행액은 모두 107억 원으로 1인당 월 한도는 50만 원, 법인은 3천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오는 16일부터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당진시는 종이형 상품권은 명절에만 판매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판매량을 보고 판매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당진사랑 상품권은 지난해 10월 예산 부족으로 상품권 발행이 중단됐습니다. 탄소중립 경제특별도인 충남도가 농축산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나섭니다. 도는 오는 2045년까지 1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추진 전략에는 저탄소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해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미래형 스마트 대규모 농업단지와 가축 분뇨를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산시의회가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10일 임시회를 열고 가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국회가 촉법소년 관계법령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무부는 보호처분 시스템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교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인 3일 동안 올해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근 충남 지역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는 가운데 인체 감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AI는 야생조류와 닭 등 조류에서 발생하는 인플루엔자로서 사람에게 감염되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AI에 감염되면 38도 이상의 발열과 근육통,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산군 보건소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인체 감염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감염 시 치명률이 50%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 예방을 위해 철새 도래지의 방문을 자제하고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은 75도 이상에서 익혀 먹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예산군을 찾은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4만 명 늘어난 35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예당호 출렁다리로 전년보다 24만 명이 늘어난 127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예산군은 수변무대와 쉼하우스, 모노레일 등 예당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이 관광객 유치에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은 올해부터 예산시장 장터광장과 예당호 모노레일 등 신규 관광지점 4곳이 추가돼 통계상 관광객 수가 더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새해를 맞아 사과와 벼 등 작목별 재배 기술을 교육합니다. 예산군은 다음 달 19일까지 농업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벼와 고추, 스마트 농업 등 기술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새롭게 개발된 영농기술을 농업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태안군이 근흥면 정산포항에 방파제와 안전시설 등을 정비합니다. 군은 올해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정산포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국비 포함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방파제와 어장 진입로, 침수 방지 시설 등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대조기를 맞아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주의보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됩니다. 태안해경은 11일부터 나흘간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차량 침수와 갯벌 고립 등 연안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경은 이 기간에 고립 다발 지역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생신을 맞는 90살 어르신에게 건강 보조 물품을 지원합니다. 태안군은 어르신 250여 명에게 안마기와 온수매트 등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은 생일 한 달 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어르신들에게 물품 신청을 받아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물품 중 1개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